네, 안녕하십니까, 백장입니다. 네, 저는 이제 글라스턴베리를 제외한 일정으로 유럽을 다녀온 게 좀 몇 번이 많이 있었어요. 글라스턴베리를 갔을 때 혹은 글라스턴베리에서 실패했을 때 갈 만한 곳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비틀즈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에비로드가 굉장히 유명하죠. 이 여전히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명소인데요. 이게 런던 시내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실시간 캠이에요. 지금도 들어가시면 라이브로 지금 보실 수 있는, 아마 지금 시간 딱 들어가시면 아마 이런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근처에는 또 그 수많은 또 락 명곡들을 배출한 그 에비로드 스튜디오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쪽에 한번 가보시면 그 비틀즈의 향기를 좀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런던에 가시면 또 비틀즈 스토어가 있어서 관련 굿즈를 또 사주신다면 또 굉장히 좋은 장소가 되겠습니다. 비틀즈를 좋아하신다면 이제 리버풀에 가시면 또 이런 투어를 또 하실 수가 있는데 대략 한 20파운드 정도 그 가격을 내면 버스 투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틀즈의 자취를 따라서 그 멤버 4명의 어린 시절 집이라든가 학교라든가 그 공연을 했던 명소들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또 투어도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또 영국 하면 또 브릿팝의 제왕 오아시스가 있죠. 맨체스터입니다. 맨체스터에 가시면 아주 곳곳에 자리한 그 오아시스의 흔적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오아시스가 좀 더 유명해지기 전에 공연을 했던 자그마한 바라든가 문방 가게, 기타샵, 둘러볼 만한 것도 굉장히 많은데, 오아시스가 이제 그 200명 앞에 두고 공연할 때 공연했던 공연장에서 라이드 단독 공연 봤는데, 아직도 이제 그런 아티스트들 한 3만 원, 4만 원 정도 주면 단독 공연 볼 수 있어요. 그런데도 공연을 본다거나, 그 스미스 옛날에 막 그 인터뷰하던 막 문 앞에서 막 사진을 찍는다던가, 노엘 갤러거 집 앞에 가지고 한번 하고, 그 오아시스 뮤직비디오에서 축구하고 있는 공원 가지고 공 한번 사주고 이런 것들, 그런 거 말씀. 또 여기 또 보이신 분들은 또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니까 그 소호에 위치한 덴마크 스트릿을 가면 악기 상점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낙원상가처럼 악기 상점가가 쭉 깔려 있는데요. 굉장히 상점이 일단 많고 저렴한 가격으로 악기들을 팔고 있어서 혹시 내가 좀 빈티지 악기나 아니면 좀 가볍게 좀 취미 삼아 즐길 수 있는 악기 찾는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굿즈나 작은 것들을 많이 사왔는데, 그 외에도 이제 덴마크 스트릿 가시면 음반이라든가 연구 관련한 굿즈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좀 특별한 굿즈를 사고 싶다, 특별한 기념품 사고 싶다고 하시면 소호에 가시면 악기 상점가를 꼭 가보시는 걸 또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악기점 가면 저는 추천한 거는, 내가 진짜 좋아하는 영국 아티스트가 있다 하면 그 아티스트 곡만 들어있는 악보집, 아니면 이쁜 피크들, 로고 같은 거 적혀있는 피크들 이런 거. 네, 그리고 미국 아티스트들의 그런 것들 다 있으니까 가시면 겸사겸사 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글라스턴베리가 우리가 보통 이제 그 페스티벌 이름으로 우리가 대명사처럼 쓰지만 사실 지명 이름이죠. 글라스턴베리는 마법의 도시입니다. 마법의 도시. 자, 여러분 그 원탁의 기사 아서왕 전설을 아실 거예요. 그 아서왕이 그 묻혀있다라고 하는 수도원이 이제 글라스턴베리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글라스턴베리 동네에 가시면 이 주술상점, 그 오컬트 관련 물품들을 취급하는 상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축제 이후에 좀 내가 글라스턴베리 좀 구경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런 도시를 구경하시는 것도 좀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고요. 이 근처에는 뭐가 있느냐? 자, 글라스턴베리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는 이제 브리스톨인데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스톤헨지입니다. 굉장히 대도시들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영국 여행을 간다 하더라도 스톤헨지만 보려고 하면 그 근처에 스톤헨지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스톤헨지만 보러 가기엔 조금 좀 아쉬운데 싶은 분들은 만약에 글라스턴베리를 간다면 그때 스톤헨지를 보러 가는 건 꽤 그 코스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고려를 해보시면 좋고, 또 브리스톨에서는 그 카디프를 가기가 굉장히 괜찮아요. 카디프가 이제 웨일즈의 수도인데 버스로 약 1시간 정도 거리면 그 웨일즈를 갈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버스를 타고 1박을 하고 왔는데요. 가시면 이제 웨일즈의 수도 그 고성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 또 여기는 또 붉은 그 용이 트레이드 마크예요. 그 닥토 그 박물관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닥토를 되게 좋아해서 익스피리언스 박물관을 또 방문을 해봤는데, 그리고 또 근처에는 또 이제 휴양도시 바스가 또 있고요. 브리스톨은 관광이 좀 좋은 도시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그 영국 드라마 스킨스의 고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뱅크시의 도시가 또 이 브리스톨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또 문화를 좋아하신다고 하시면 굉장히 좋은 관광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브리스톨에서는 8월 달에 그 벌룬 페스티벌을 또 해요. 또 터키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벌룬 페스티벌이 있는데 브리스톨도 그 벌룬 피에스타가 꽤 유명합니다. 혹시 시기가 8월 달에 방문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 시기도 맞춰보시는 게 또 좋을 겁니다. 자, 만약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자, 만약에 실패한다면 6월부터 8월까지 유럽은 온통 축제판입니다. 진짜 축제 안 하는 곳이 없어요. 모든 종류의 모든 주제의 축제를 하고요. 앞에서 그 제 자료집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음악 축제뿐만이 아니라 뭐 중세 축제, 연극제, 뭐 아주 다양한 축제들을 하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날짜에 맞춰서 가시면 다양한 축제를 보실 수 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이 시기에 열리는 음악 축제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프리마베라 사운드. 자, 스페인에서 열리죠. 2020년에는 6월 4일부터 6일까지 열리게 됩니다. 장르는 다양하게 이제 락, 팝, 일렉트로닉 댄스 등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스페인에 있다 보니까 날씨가 굉장히 좋고요. 운영이 또 좋기로 소문난 페스티벌입니다. 2019년에는 이제 라인업이 이제 카디비라든가 이제 임팔라라든가 홀리데이랜드 좋아하시는 분들 갈만한. 네, 홀리데이랜드 약간 힙하고 좀 그런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굉장히 또 잘 맞을 만한 라겜링.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좀 하드한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기는 또 딱 맞습니다. 6월, 그러니까 6월 이제 5일부터 7일까지인데 장르는 락, 얼터너티브 락, 헤비메탈, 펑크, 그다음에 일렉트로닉. 바켄호프웨어랑 같이 독일에서 가장 큰 음악 축제예요. 그래서 사람도 굉장히 많고 2019년 같은 경우에는 뭐 스매싱 펑키스, 슬레이어, 툴, 슬립낫, 그다음에 뭐 아치너미, 1975 굉장히 또 우리가 익숙한 그런 아티스트들이 많이 나왔고 10년 전 기준 펜타플루트랑 브락 사이쯤. 자, 다운로드. 자,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운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UK, 다운로드 영국에서 시작을 하지만 요즘에는 파리, 시드니, 그리고 최근에는 일본까지 진출을 했죠, 브랜드가. 그래서 영국에서는 지금 이제 또 12일부터 14일까지 개최를 하게 되는데 뭐 워낙에 좀 다양한 헤비한 메탈이나 뭐 펑크라든가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국내에서도 좀 펑크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찾는 페스티벌입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또 키스, 아이언 메이든, 뭐 시오다, 콘 등이 나온다고 지금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펑크 전용으로 하는 페스티벌들이 다 없어지는 추세고요. 그래서 이제 메탈 페스티벌이 유럽에서 유명한 4개가 있는데 그라스팝이랑 다운로드, 바켄호프네어, 헬페스가 있어요. 헬페스랑 바켄호프네어는 조금 더 메탈 쪽에 가깝고요. 다운로드랑 그 다음에 그라스팝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펑크라든가 코어라든가 이런 장르를 좀 수용하고 있는 뭐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약간 중간중간 걸쳐 있는 부분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본인 취향에 맞게끔 가시는 게 제일 좋고요. 일단 가시면 기본적으로 뭐 너무 좋기 때문에 메탈 페스티벌, 메탈 좋아하면 유럽 가면 어차피 무조건 신세계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진짜 신세계입니다. 한국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라인업이 50팀 이상씩 나와요. 저 같은 경우는 2017년에 헬페스트를 보건는데요. 그때 라인업이 뮤즈, 그 다음에 링킨파크 그리고 디퍼플, 네, 로스킬레 아주 세기말 페스티벌이라고 알려진 그 덴마크의 이제 페스티벌이죠. 장르는 이제 락, 팝, 일렉트로닉, 레게, 힙합, 월드뮤직 등 다양하게 나오게 됩니다. 북유럽 최대의 락 페스티벌이에요. 북유럽에서 열리는 페스티벌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크고 북유럽이다 보니까 날씨가 안 좋게 되면 굉장히 지옥이 펼쳐지는 생적이 펼쳐지는 페스티벌입니다. 킬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북유럽에서 글래스터메리 같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일단은 라인업이 별별이 다 나와요. 테일러 스위프트 시작해서 저기는 한국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블랙메탈, 둠메탈, 뭐 심포닉 메탈 이런 메탈의 하이 장르를 한 팀씩 다 이뤄요. 그런 면에서 좋고 이 페스티벌은 2020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한국 팀이 나오고 있고 그 한국 팀들은 대부분 국악팀이에요. 블랙스트링, 잠비나이, 뭐 이런 검은고 팩토리 이런 팀들이 나오고요. 이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일단 추워요. 분위기를 많이 춥습니다. 아무 페스티벌 중에서 운영이 제일 좋은 편이기도 해요. 일단은 캠핑을 할 때 텐트와 텐트 사이에 테이프로 막 구역까지 정해놓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글래스턴베리는 발전기를 못 들고 와요. 여기는 트럭도 들고 와도 됩니다. 술도 무제한 반입이 돼요. 제 생각에는 롤링홀 정도에서 쓸만한 음향 장비를 들고 온 사람이 수십 명이 있어요. 관객인데 그 사람들이 밤에 음악을 막 틀어 제껴요. 어느 쪽 가면 힙합, 어느 쪽 가면 EDM, 어느 쪽 가면 메탈을 막 틀어대고 있어요. 조용한 캠핑장이 따로 있고요. 그런데 가지 않으면 밤새도록 가서 이제 그리고 그 사람들 핸드폰을 뺏어가지고 직접 음악을 선곡하셔야 됩니다. 이길 수 있다면. 저 같은 경우는 비슷하지만 좀 다른 헬페스트가 약간 밤 분위기가 비슷해요. 그러면 밤새 술을 마시고요. 이 사람들은 술을 이렇게 트럭지로 가지고 와서 그걸 다 마시고 다 마신 다음에 그것도 또 사 먹습니다. 네, 정말 술을 많이 마시고 좀 내려놓고 자신을 내려놓고 좀 즐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페스티벌 괜찮습니다. 여기만 그런 것도 안 하지만 당연히 취사 다 되고요. 다들 불 피워가지고 하고 있고 저는 여기 갈 때 한국인 20대 여성분들이랑 같이 갔거든요. 거기 가면 이제 제가 180 정도인데 키 요만한 이제 무스탕만 입은 복근 드러내고 있는 이제 덴마크 아저씨들이 영하의 온도에서 그렇게 막 진흙밭에 달리기 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발가벗고 진흙탕에서 달리기 시합. 북유럽에서 영하의 온도에서 호수에서 수영 대회를 한다거나 되게 이런 걸 하는데 글래스턴베리도 비슷한 걸 해요. 이만큼 심하진 않아. 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하시는 분들은 갔을 때 마음의 각오를 해야 된다는 점. 근데 제가 경험해보니까 30분이면 다 없어집니다. 네, 진짜 막, 오, 네. 사람이 적응이 빠르고 정이 빨라요. 굉장히 빨라요. 네. 이게 되게 내가 인생이 이때 아니면 언제 이런 걸 해보겠는가. 2019년에는 이제 밥 딜런, 트래비스 스콧, 뱀파이어 위켄드, 그다음에 더 큐어 등이 나왔고요. 2020년 나이로는 지금 테일러 스피드 혼자 딱 찍혀 있습니다. 네. 로스킬드 추천하는 사람은 헤드라이너 때 펜스 잡고 싶은데 체력 없는 사람. 저 페스티벌 가면 오프닝부터 헤드라이너까지 줄 처음부터 다 데워요. 그 다음에 한 팀 끝나면 사람 다 나가게 하고 청소해요. 그 다음에 그 아티스트 줄에 서 있는 사람 아티스트별로 줄을 세워서 그 사람들을 순서대로 들여보내주는 거죠. 그 헤드라이너 보고 싶을 때 2시간 전에만 줄 서 있으면 제일 좋은 데를 볼 수 있어요. 벨기에 베르이터. 네. 방금 말했던 것처럼 라인업은 끝내줘요. 진짜 엄청 끝내주는입니다. 근데 왠지 재미가 없어요. 진짜 재미가 없는 페스티벌. 왜냐면 라인업이 좋고 쾌적하고 심지어 어느 정도로 쾌적하냐면 가장 낮은 등급의 캠핑장에서도 온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물도 다 따뜻한 물도 나오고요. 취사도 가능하고요. 이제 그 캠핑장에 가면 이제 온수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취사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전자레인지도 있고요. 다 있어요. 근데 왠지 재미가 없어. 수도가에서 물 틀었을 때 세수를 할 수 있어요. 글래서벨은 그게 안 되거든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되는데 이상하게 물이 쫄쫄 나와서 이게 안 되는데 여기서는 물 틀고 그냥 머리 들이면 머리 감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라인업이 굉장히 좋기로 유명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핑크, 바스틸, 툴, 퓨어, 멈포드, 뮤즈, 레드밤필드 다 나왔는데 저희 또 갔을 때는 이제 뮤즈도 나왔고 그다음에 링킨파크가 이제 그때 이제 캐스터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공연이 그때였는데 아무튼 그때 이제였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되게 좋은 페스티벌이지만 네, 만약에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여자친구, 남자친구 뭔가 약간 좀 서로 눈치를 봐야 되는 사람과 가야 된다면 적극 추천드리는 페스티벌입니다. 뭔가 내려놓지 않아도 되거든요. 자기 자신의 밑바닥을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페스티벌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께는 좀 추천을 드리고요. 한 가지 조금 이슈가 있는 게 벨기에에 이제 약간 인종차별 이슈가 조금 있어요. 경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 주변에도. 왜냐면 벨기에가 항상 여기까지 들려오는데 저만 해도 유럽 다 돌아다니면서 딱 한 번 당해본 데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약간 벨기에는 조금 좀 생각 좀 하고 가셔야 되고요. 보통 저 덩치에 저 외모면 잘 안 당하거든요. 네, 잘 안 당하거든요. 저도 웬만하서는 시비 잘 안 털리고 이러는데 벨기에는 네, 그렇습니다. 네. 베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좋은 점은 글래스턴베리보다 관람할 수 있는 아티스트 숫자가 한 2-3배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제법 괜찮아요. 가서 내가 실컷 볼 수 있으니까. 여기 오프닝이 빈치 트러블 정도 나오거든요. 한국에서 서재표에서 빈치 트러블은 중간 이상이잖아요. 걔네가 오프닝으로 나오는데 거기 나오는 라인업 하루에 10몇 팀을 다 볼 수 있어요. 접근성도 제법 괜찮습니다. 가격도 나쁘지 않고요. 근데 재미는 없어요. 네, 왠지 재미는 없어요. 갔다 온 사람들 다 똑같은 말씀하세요. 네, 왠지 다른 페스티벌이 약간 재미는 없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제가 해외 페스티벌만 한 30군데 가봤는데 노상방뇨를 제일 많이 해요. 절대로 바닥에 앉으면 안 돼요. 노상방뇨는 근데 패시브예요. 모든 유럽 페스티벌은 패시브입니다. 대마, 노상방뇨, 네. 고성방가 공연 보는데 옆에서 소리 지르기. 대마 진짜 심해요. 대마 진짜 심하고 저 벨기에 같은 경우는 베리터 같은 경우는 그 11시쯤에 이제 메인 공연이 끝나면 EDM 파티를 또 해요. 한 2시, 3시까지 이벤트 파티를 하는데 마약을 실제로 파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한테 와가지고 흰가루를 이렇게 살랑살랑 네, 전 안 했고요. 네. 네, 그런 분들도 계시고 아무튼 그런 건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투모로우랜드. 진짜 별의별 특수효과 다 나오고 지금 이거 공연 하나 하는데 지금 이거 사람이에요 이거. 여기 보시면 이 장대에 사람이 매달려 있어요. 여기. 이런 게 지금 여기 수십 명이 있거든요. 여기 책밖에 들고 있는 분 계시고요. 여기서 불쇼하시는 분 여기 위쯤 계셨고 이 사람들 장대에 매달려서 춤추고 있고 이런 유의 화려함 좋아하시는 분. 이게 또 코첼라 같은 미국의 화려함이랑 좀 다른 뉘앙스거든요. 이거를 말로 어떻게 표현할지 약간 모르겠는데 유럽식의 화려한 그런 게 있어요. 미국의 화려함은 그 비욘세 나와가지고 그 똑같은 옷 입은 흑인 언니 춤 한 100명이 동시에 막 빵빵 약간 미국식 촌스러움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런 게 이제 미국식 화려함인데 이 유럽식 화려함은 이제 레이저를 막 사방팔방 막 이승만 10배로 막 뿌려대고 여기서 막 서커스 하고 있고 이거 여기 보면 이제 이게 다 돌아가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돌아가는 것들이에요. 뭔가 돌아가고 움직이고 거기서 사람이 튀어나오고 진짜 사람이 거기서 줄 매달고 팡 튀어나왔다가 없어지고 그래요. 그런 식의 화려함 좋아하시는 분? 일단 주 장르는 EDM이라고는 하지만 네, 사실 EDM을 뭔가 즐기면서 쿵짝쿵짝 하기보다는 뭔가 화려한 볼거리를 즐기려고 하는 또 페스티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하면 이제 글래스턴베리 비싼 편이라고 했잖아요. 2배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싼 티켓이 3일에 이제 60만 원. 대신 이제 각 국가별로 그 티켓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티켓을 구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은 편이라고 합니다. 네, 그 외에도 뭐 헬테스트, 뭐 바켄 오픈에어, 뭐 리딩 앤 리즌, 매드쿨 등이 있는데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직접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주제는 뭐 말하자면 끝이 없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끝나고 뒤풀이어서 한잔 하시면서 네, 자신의 물어보세요, 취향을 많이. 말해주시면 거기에 취향별로 맞는 추천을 네,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